여보세요? 아버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딸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 잔액 38만 원. 63살. 저는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37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출근했죠. 가족보다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안 오세요? 딸아이의 생일날에도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음엔 꼭. 하지만 다음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 일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7년을 바쳤습니다. 2022년 12월 드디어 정년 퇴직 날이 왔습니다. 김 대리님, 아니 이제 퇴직자시니까 김철수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은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5,200만 원. 37년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여행 좀 다니자. 그동안 고생했어.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시간이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2주 후 고등학교 동창 박성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너 퇴직했다며? 축하한다. 2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100세 시대잖아. 퇴직금 그냥 놔두면 안 돼. 내가 좋은 투자처 하나 알려줄게. 투자?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니,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업이야. 정부 지원 사업인데 100% 보증돼.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매월 200만 원씩 이자가 나와. 매월 200만 원.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전한 거야? 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내가 너한테 사기치겠어? 내 부모님도 3천 투자하셨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여보세요, 성민이 형님? 이번 달 이자가 안 들어왔는데. 아, 미안. 회계 처리가 좀 늦어져서 다음 주에 몰아서 줄게.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객님이 전화하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박성민의 전화번호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 접수는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돈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200명 넘게 피해를 보셨고요. 200명. 저는 그저 20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3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37년을. 그날 이후 아내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빠, 나 은혜야.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사실 아빠 소문 다 들었어요. 퇴직금 날렸다고. 작은 동네입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정말 미안. 아빠, 저희 애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다,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그리고 아빠, 제 결혼식 때 빌렸던 2천만 원 기억하시죠? 그거라도 갚아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은혜야, 그건 아빠가 준 거 아니었니? 아빠가 나중에 갚으라고 했잖아요. 오빠한테도 똑같이 2천씩 빌려주셨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빌려줬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준 걸까요? 은혜야, 여보세요? 아버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뚜 딸아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퇴직금 날렸다고. 미안하다. 아버지, 저도 지금 사업 안 돼서 빚이 5천만 원입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아니다, 괜찮다. 그리고 아버지 생신이나 명절 때 이제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와이프가 싫어해서. 뭐? 아버지가 이제 돈도 없으시고 와이프가 시간 낭비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들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37년. 제가 가족을 위해 바친 37년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까? 다음 날 아침, 여보, 이혼합시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40년을 참았는데 이제 끝이에요. 여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일을 구해볼게. 63살이 무슨 일을 구해요? 당신 때문에 내 노후가 다 망가졌어요. 아내는 그날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집, 텅 빈 통장, 텅 빈 가슴. 월세 70만 원을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저씨, 3개월 밀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사람이 사기당한 그 사람이래. 63살에 그것도 구별 못하니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4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방, 창문도 없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 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고시원 생활 2주째. 저는 매일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경비원 모집 60세까지 나이가 넘었습니다. 주차관리원 모집 65세까지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요양보호사 여성만. 저는 남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 12만 원. 이대로면 다음 달 고시원비도 못 냅니다. 어느 날 저녁 고시원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들었습니다. 1, 200원 계산하려는데, 아저씨, 이거 버릴 건데 가져가실래요? 알바 청년이 삼각김밥 3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유통기한 오늘까지인데 못 팔았어요. 버리기 아까운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밑바닥까지 왔구나. 하지만 바닥까지 온 사람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에 다시 갔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네요. 어제 그 알바 청년이었습니다. 어제 김밥 고마웠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어차피 버릴 건데. 청년은 밝게 웃었습니다. 근데 아저씨, 일 구하세요? 어떻게 알았죠? 보면 알죠. 저도 작년에 백수였거든요. 청년이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사는 거예요. 아저씨,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7년의 회사 생활, 퇴직금 사기, 아내와의 이혼, 자식들의 외면, 모든 것을 청년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다 끝났어. 63살에 새로 시작하기엔. 아저씨, 할머니 알아요? 할머니? 저희 편의점 새벽 시간대 일하시는 분이요. 올해 73이세요. 73세? 그분이 처음 일 시작한 게 69살 때래요. 남편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외국 나가고. 청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4년째 일하시면서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손님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고. 아저씨, 63살이면 아직 젊으세요. 우리 편의점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볼까요? 그렇게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구 620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루 8시간 76, 960원, 한 달이면 약 200만 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첫 출근 날,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는 37년 동안 회사에서 낸 그 어떤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손님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습니다. 아저씨, 담배 한 갑이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오, 친절하시네. 말라냥 라이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새벽 3시. 편의점 앞 테이블에 2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병을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오늘. 저 지금 29살인데 이제 어떡하죠?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29살이면 아주 어리시네요. 네, 저는 63살에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 63살에요? 네, 29살이면 아직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여성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위로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편의점 근무 3개월째. 저는 야간 알바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상품 진열, 청소, 재고 관리. 무엇보다 손님들과의 대화가 좋았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계시네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새벽 택시 기사님,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 밤새 공부하는 고시생, 대리운전 기사님들, 모두 저처럼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힘들어 보이시네요. 오늘 손님이 좀 많아서요. 아저씨도 쉬어야죠. 아이스크림 하나 드릴게요. 택시 기사님이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받으세요. 아저씨 덕분에 저도 힘내거든요. 제가요? 네. 63살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저는 겨우 50살인데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고시생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시험 떨어졌어요. 3번째예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37년을 한 번에 날렸어요. 네? 그리고 63살에 새로 시작했죠. 3번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아깝다고요? 제가 낭비한 37년에 비하면 당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고시생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힘 받고 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의점 직원을 넘어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철수 아저씨, 편의점.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장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철수 씨, 야간 매출이 30% 올랐어요. 철수 씨가 온 후로. 정말요? 손님들이 철수 씨 만나러 오는 것 같아요. 물건 사는 건 덤이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한 노인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수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은사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를 어떻게... 철수야, 소문 들었다. 힘들었지?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괜찮다. 다 괜찮아.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철수야, 선생이 보기엔 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있어. 네? 37년 동안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 보여. 손님들한테 웃는 거 봤어.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검소하게 살며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둘째,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63살 편의점 알바의 하루. 편의점 일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 10개, 하지만 3개월 후 구독자 3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보면 힘나요.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 생겼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 실직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아저씨, 저 이혼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상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딸 은혜였습니다. 은혜야. 아버지, 죄송해요. 은혜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유튜브 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몰랐어요. 괜찮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버지가 힘들 때. 은혜야, 진짜 괜찮아. 아빠는 지금 행복해. 네? 37년 동안 회사에 묶여 살 때보다 지금이 100배는 행복해. 은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그래. 아빠는 이제야 진짜 사는 법을 배웠어. 그날 이후 은혜는 매주 편의점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수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아버지, 이제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다. 아빠는 스스로 벌어. 아내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가자.
급할 것 없어. 2년째 되는 날, 편의점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철수 씨, 편의점 하나 내보는 게 어때요? 네? 제가 투자할게요. 철수 씨가 운영하고 5로 나누자고요. 사장님, 제가 경험이 없는데 2년 동안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리고 철수 씨 주변엔 사람들이 몰려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3개월 후 김철수의 행복 편의점 개업했습니다. 개업식 날 200명이 왔습니다. 편의점 단골들, 유튜브 구독자들, 가족들, 선생님 축하합니다. 철수 씨 모두가 축하해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가족, 집, 명예. 하지만 지금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행복, 진짜 가족, 진짜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제 자신을. 통장 잔액은 3억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수익과 유튜브 수익을 합쳐서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느끼는 설렘,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이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취직했어요. 1년 전 편의점에서 울던 그 고시생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오늘 손님 많았어. 고생했어요. 어서 씻고 와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37년 전 신혼 때 아내가 해주던 그 메뉴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고마워야죠. 당신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63살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66살에 모든 것을 얻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가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63살에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당신의 인생 2막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화면 앞에 당신을 응원합니다. 김철수의 행복 편의점 오늘도 문을 엽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